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합법과정문 세 번째 시간의 문제는요. 학생이 대화한 것과 그것에 대해서 활동에 따라서 쓴 초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는 합법이고 초고는 작문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합법에 관한 이야기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라는 건 작문에 관한 이야기겠죠.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대화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A에서 예빈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대화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A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나오죠. 여기서 A에서 예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하고, 모든 별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4번 문제 1번에 대한 1번이 적절하다는 근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화 목적을 밝혔고요. 광수라는 사람은요,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책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광수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있습니다. 광수는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와 밀착되어 있어서 좋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4번에 2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3번입니다. 다른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호라는 사람이 B에서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B는요, 추가적인 설명, 동호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이 흥미로운지 말해줄 수 있니?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4번에 3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 동호는 다른 참여자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C에서 동호라는 사람이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비판이 일단 없고요. 내 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비판해서 알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비판했다, 다른 참여들이 비판한 내용도 없고 그걸 긍정적으로 수용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C에서 광수는 다른 참여자에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동호라는 사람이 C에서 보겠습니다. 광수라는 사람이 다른 참여자에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쓰면 어떨까? 내가 초고를 써서 올 테니 너희들이 검토하자. 이런 초고를 쓰고 너희들이 검토해주라는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독서활동과 관련하여 기억, 미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내용은 책을 읽기 전에 미리 책 내용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그런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려고 목차를 봤더니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 걱정되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리 책 내용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적절합니다. 5번에 1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니은입니다. 책의 구성을 고려하여 책 읽기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길래 이틀에 한 장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책 읽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에 2번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디귿, 노트를 살피며 제3장에서 간격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고 노트를 보면서 간격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노트에다가 책 읽은 내용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5번에 3번, 책 읽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정리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3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4번 리을입니다. 책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제시된 글과 비교하면서 읽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관점으로 제시된 글과 비교하면서 읽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죠. 다른 관점으로 제시된 글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고요. 미음입니다. 미음의 보기의 내용은 책을 읽은 뒤에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확장적인 독서를 하였다. 그러니까 확장적인 독서, 이 책에서 언급된 다른 책도 도서관에서 찾아 읽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책이 아니라 다른 책도 찾아 읽었다니까 확장 독서라고 볼 수 있겠죠. 확장적 독서라고 볼 수 있으니까 5번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고요. 근데 5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번은요, 다른 관점으로 제시된 글과 비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그런 내용은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을을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을을 참고해서 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언급된 시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쉬지 않고 공부한 것이 기억에 남지 않는 현상을 물음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공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기억이 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물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험 전날 밤을 새우며 몇 시간 했는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시험 기간에 공부가 안 날까라고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6번의 1번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가에 언급된 실험을 통해서 가에서 언급된 실험, 간격 효과, 이 실험은 간격 효과에 관한 이야기죠. 통해서 수치를 활용하여 두 집단의 기억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죠. 구체적인 수치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6번의 2번이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가에 언급된 작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 작가가 책을 읽은 작가가 어떤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직접 인용한다. 요거는요. 이거를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간접 인용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직접 인용이라는 거는요. 흔히들 이렇게 쌍따옴표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걸 보고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한 것은 간접 인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직접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4번 가에 언급된 간격 효과에 대해서 정의를 활용하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요 아래 보면 간격 효과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간격 효과. 여기 보면은 이거를 보고 간격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6번에 4번 간격 효과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고요. 5번 가에 언급된 간격 효과가 학습과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실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험 바탕으로 여기 실험의 바탕으로 간격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잖아요. 요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6번에 5번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로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 그래서 6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거는요. 어차피 기억은 쭉쭉 떨어지기 마련인데 근데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게 되면은 까먹었던 것도 조금씩 최대한 천천히 망각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나 글 쓴 거를 보완할 때 쉬지 않고 학습을 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습한 내용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1문단의 내용을 보강한다. 쉬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1문단의 내용.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아무리 기억을 많이 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는 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바로 나오네요. 1번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활용하여 학습을 한 후에 휴식을 취하지 않은 그룹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이런 거는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은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줬다 이런 내용이는 있지만 휴식을 취하지 않은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그룹에는 바로 다음에 암기 목록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 그룹이 휴식을 취한 그룹보다 학습 내용을 더 많이 망각했다는 내용이랑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건요. 결국은 학습 직후에 망각이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요런 거는 학습을 시간을 두고 했든 시간을 두고 하지 않았든 이런 거의 차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잊혀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곡선이니까 그런 거는 볼 수가 없겠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복습을 하면은 천천히 잊혀진다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도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표에서 하는 얘기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처음에 배웠을 때 확 잊히고 나중에 가서도 나중에 천천히 잊혀지시긴 하지만 그래도 망각은 일어난다는 것. 3번 보겠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활용해서 새로운 뉴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새로운 내용을 뉴런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는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4번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1차 학습 단계에서 활성화된 뉴런을 나중에 다시 사용해서 기억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력 강화랑은 상관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기억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뉴런의 연결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만 있지 기억력 강화는 없습니다. 활용하여 깨어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학습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오문단의 내용을 보강한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런 내용은 휴식을 취한다는 내용만 있지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독자 고려 전략을 나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독자를 어떻게 고려하였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인칭 대명사라는 거는요. 나, 저, 우리, 저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1인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활용하여 필자와 독자가 동일한 상황임을 나타내어서 거리감을 좁힌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과 이 학교라고 부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자와 독자를 모두 포함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필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B와 관련해서 B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여 글 속에서 미리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독자의 반응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자의 반응 여기 예측하고 있는 게 나의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학습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독자가 어떤 반응을 취할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8번에 2번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C와 관련하여 글 내용이 독자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다. C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시험 전날 밤에 몇 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공부한 내용이 대부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독자가 이 글을 읽을 필요성, 독자 너네들의 상황과 맞지 않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너희들 시험 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 아마도 대부분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딴 이야기가 아니라 너네들의 상황과 직접 관련이 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번 그리고 8번에 4번입니다. 기억력 강화 효과를 얻기 위해 휴식의 방법에 대한 물음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휴식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휴식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해야 할까? 라고 휴식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8번에 4번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잠시 실수를 한 게 있었나 보네요. 여기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학습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오문단의 내용이 있긴 한데 망각곡선이랑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아까 전에 혹시나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 요런 내용이 안 나온다라고 설명했다면은 그 내용은 취소하겠습니다. 망각곡선이랑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휴식을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으니까 요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음이나 독창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격 효과를 통해서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어떻게 하면은 간격 효과를 활용해서 우리 삶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활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나오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나오지가 않네요. 뭐 그런 게 연관이 있다라고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우리 삶에 연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